당신도 위치로! 위치로. 깍두기. 깍두기 다 뽑았습니다. 이 육수가 없네. 육수. 아유, 숨 좀 쉬자. 아유, 너무 시킨다, 진짜.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전술을 바꾼 거지. 전략과 전술을. 이런 애들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래? 당신 왜 왔어? 아니 왜 왔냐니? 내 집에 내가 오는데 왜? 우리들이 다 돈 버는 그냥 먹었으면 기계에 썼어. 내가 왕년에는 솔직히 짱이었지. 잘 나가고 그 당시 한 18만 원, 20만 원 벌 때 난 한 80만 원씩 벌었으니까 한 4배 정도는 돈을 잘 벌었지. 몸 좋지 뭐 솔직히 어디다 갖다 내놔도 여자들한테도 참 인기가 짱이었었지. 정말 옛날엔 짱이셨던 듯. 그런데 지금은 좀 비린내를 맡고 있네요. 6시. 아유, 눈 뜨면 허리 아파서 못 들어오겠어. 일어나야 돼. 어머님은 안 나와. 자, 아직까지.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9살 연하 아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일찍 눈뜬 남편이 먼저 나와 장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에 새벽부터 나와서 예전 같으면 여자들이 할 일을 하고 앉은 것이 영 못마땅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좀 식당에 질려갖고. 그랬더니 이게 내가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 저거 그런 걸 어떻게 들어, 여자들이. 어디 가서 경비서도 한 15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게 편하지. 이걸 내가 뭘 하냐고, 솔직히 해서. 150만 원 벌면은 내가 한 50만 원씩 100만 원씩 갖다 주마. 그렇게 했더니 안 된다는 식이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없으면 도저히 못 한다 이거지. 하지만 5천 원짜리 백반 장사하는데 사람 쓰면 남는 것도 없으니 별 수 없죠. 새벽 6시부터 일했더니 출출해집니다. 아내는 남편이 라면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9시쯤 자기가 출근하면 사이좋게 과일 주스라도 갈아서 같이 먹자고 하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죠. 배고파서. 남편이 일찍 출근해 라면 먹고 있던 그 시간 아내는 곱게 화장을 하며 출근 준비 중입니다. 아내가 오는 동안 남편은 라면 먹은 흔적을 싹 치우긴 했는데 안녕. 수진아. 근데 무슨 냄새야? 뭔 냄새? 또 라면 먹기랬지? 아유, 뭐. 아침부터 또 라면 먹었지? 아니, 먹에 일을 하고. 라면 그만큼 먹지 말랬잖아. 그럼 뭐 먹어? 아 집에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왜 라면을 먹냐고. 같이 나오면 주스만 갈아서 마실 텐데. 아유, 됐어요. 아니 라면 싫어하는 줄 할머니 아침마다 이렇게 라면을 먹은대. 라면이 뭐 음식 아닌가? 아니 같이 주스도 갈아먹고 아침에 해야 되는데 나만 굶어버리잖아. 그러면 혼자만 배 채우면 다야 지금. 아유, 됐어, 됐네, 이 사람아. 아유 정말 못 말려. 진짜 화상이야 아주 진짜. 먹지 말라 라면을 하루에도 2번, 3번 더 먹으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감당. 날마다 그냥 지킬 수도 없고. 화상은 불에 탄 사람이 화상인 거야. 어디다 대고 화상이라고. 아니 싫어하는 짓 좀 하지 말어 좀. 왜 허구나 라면이냐고. 아침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 자, 아침이니까 시작합시다. 배고픈 것도 그렇게 못 참냐? 짤땀없이 하지 마. 빨리빨리 하자고. 뭐 짤땀없이 맨날 점심에도 굶어 그럼 또 라면만 먹어. 제발이. 알았어. 난 라면 먹겠어. 둘이 싸우더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티격태격 한다고 그러면은 그전에 같이 맞서가는데 내가 피해버려 이제. 그때 싸우고서 나서 내일 아침부터 내가 일을 하나 봐라. 내가 집을 도망간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막상 일어나서 또 밤새 자면서 생각하면은 아유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내가 좀 참아야지. 이렇게 없으면 내 자신을 다독거리고 말고 일을 하지. 남의 말을 안 들을 땐 죽어도 안 들어요. 지금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이제 많이 그래도 이제는 세월이 갔으니까 달라졌죠.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그래요. 당신은 언제나 기가 죽을래. 남편은 사우디 가서 돈 벌어 귀국하자마자 지금의 아내와 선을 보고 한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야, 정말 몸짱이셨네요. 둘이 같이 정육점을 한 10년 하고 그 사이에 외아들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이도 9살이나 연상인데다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남편에게 모든 것의 주도권을 줬었죠. 그런데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요. 창고에 가서 코다리 된 거는 대가리 하나 담아갖고 있어. 깍두기 좀 퍼다갖고 오셔. 깍두기. 국물이랑 두적두적 해가지고 맛있게 해갖고 섞어서 퍼갖고 와요. 섞어서. 알았어. 좀 잔소리 좀 하지 마. 아따 되게 많네. 말이 많아서 그렇지 좀 여자가. 에이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깍두기 다 퍼왔습니다. 여기 육수가 없네. 육수가 없어. 아유 숨 좀 쉬자. 아유 너무 시킨다 진짜. 오늘 이거 제삿날이고 완전히. 그래도 안 하겠다고는 안 합니다. 못하는 건지도 모르죠. 더 끓여야 돼 이제 물. 얼마나 남았어? 얼마나 더 끓여야 돼. 이거 참 쉴 새 없이 부려먹는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런 날이 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맨날 지만 잘났다니까 지가 최고인 줄 아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사람이라는 게 내가 그만큼 해주니까 지가 하는 것이지. 지가 어찌 나 없이 뭘 단 뭐 밥통 하나 드는 것도 들어달라는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얘기야. 난 그것이 답이 없는 얘기지. 그래서 한번 고랑대를 미겨야 되는데 어떻게 미겨야 그게 중요한 거였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근데 아주 아주 그냥 일거리 힘든 거 있을 때 내가 날래야지 어디로. 어디 가서 하루 종일 땡땡 치다 들어오면 어떡하게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지가.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고랑대를 미기려고 그러지 나도. 여보시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백반집에 손님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손님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서 걱정. 손님이 적으면 인건비도 안 빠질까 봐 걱정. 이래저래 새벽부터 나와 피로가 절정에 달하는 시간. 마지막 점심 손님을 받을 즈음이면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는데 요즘엔 피곤하단 말도 함부로 했다가는 벼락을 맞습니다. 아 피곤해. 아우 힘들다. 또 시작이야. 피곤해 힘들다는데 그 말도 못해? 라면만 먹을 때 힘이 없지. 맨날 피로가 눈으로 오는 거야. 체력은 국력이라고 잘 먹어야지. 그래도 힘이 날 거 아니야.
약속 좀 해. 라면 좀 안 먹겠다고. 악착같이 먹집이 안 먹어. 오늘부터 뭐 입으로 반항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같이 부닥치야 맨날 소리만 크지 뭐 이게 생산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밀리고 마는 거지 이제 한마디 꽁지 내리는 거지. 이제 옛날 아버지들 시절에는 아버지들이 술 한잔 먹고 오게 되면 막 큰 소리 치면 막 발발발발 기고 애기들이. 옛날 아버지들은 상상 초월이었죠. 아니 말은 말끝마다 돈돈 하면서 날 노래에 취급을 하는데 예? 내가 이만큼이나 하니까 우리 집안이 되는 줄 알아? 너 앉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내가 뭐라고 일른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 찾아뵈라고 그랬지. 아침 저녁으로 뭐 드릴 게 있어야죠. 드릴 게 없으면 오래오래 사시라고 약순물이라도 떠다 드리라고 그랬잖아.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안 갔어? 지금 주사가 문제가 아니고 전원 집합시켜. 22시까지 연비다 총집합. 집합이요? 전원 엎드려 버쳐. 아유 이런 거 좀 그만해요. 동네 창피해 죽겠네.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다 늙어가는 애들을. 시끄러. 자식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신소리야. 당신도 위치로. 위처럼. 자, 그럼 요즘 아버지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젊어서 그래도 다들 한 가닥씩 한 사람들인데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이거 봉업증이 하면서 한 번도 봉급이 손 안 대봤다. 꼬박꼬박 다 다녔다. 진짜 너무너무 알뜰알뜰하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게 다 바보짓 했더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냐. 아들 위해서 열심히 새벽에 나가서 일했지. 아니 뭐 지금은 새벽에 안 나와. 아니 근데 결국은 지금 와서는 뭐 있어. 완전히 한밥이잖아. 날 먹고 한밥이잖아. 야 이따가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는 진짜 네 와이프한테 잘못했구만. 니놈은 야, 잘했고. 야 아니, 나는 돈 버는 나는 잘했냐. 얘는 돈 버는 저기지만 너무 그 신경을 안 쓴 거고 나는 돈을 벌 만큼 나는 딴 짓을 해갖고 된 거고. 우리 세대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들이 다 돈 버는 그냥 먹었으면 기계했었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왜? 우리가. 그냥 살아나갈래 애들하고. 그럼 누가 도와주냐? 야야야. 나는 보상받는 건 내가 제의하게. 그래. 우리 딱 칠순잔치를 우리 셋이 하자. 그래 이제부터는 기죽지 말고 우리 그때까지 건강해야 되고. 누구를 가족한테 의지할 필요가 아니 없어요. 안 한다니까. 손 안 벌려.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짝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그래 한번 멋지게 해보자. 하나, 셋. 화이팅! 작년에 환갑을 치른 김봉환 씨. 요즘 가장 큰 낙은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주말마다 산에 가는 것입니다. (5년) 전부터 집을 나와서 지내는 그에게 주말 산행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한해서 제가 좀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마음을 어떻게 좀 내려놓으면 좋을까 하는 거에서 제가 산을 택했지요. 산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걸 다 있잖아. 이제 산악회 식구들이 가족 같습니다. 야 이거 근데 이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마누님 해주셨지. 아, 저를 위해 해주신 게 아니라 형님이 한 거 아니라? 아, 형수님이? 뒤에 시간이 나 먹으라고 쌌지. 맞아요. 이리와. 이거 사진 찍어 집에 와서 보여줘야 되겠어. 나도 이렇게 좀 해주라고. 가을목.
벌써 5년째 주말마다 다른 산들을 오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0대 명산을 다 오르려고 정상에 올랐을 때 사진 찍을 개인 현수막도 만들었습니다. 손과 함께라면 언제나 청춘이 된다. 100대 명산 다 하시려고?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노후를 보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운명이 그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족들 위해서 다 그냥 앞만 보고 내달려고 온 것뿐인데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더라고. 경기도 파주가 고향인 김봉환 씨는 16살에 서울로 왔습니다. 첫 직장은 영양센터 1년 동안 생닭 껍질만 벗겼습니다. 그 다음 1년은 설렁탕집 배달.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배달을 다녔죠. 저희 친형이 그 남대문 시장에서 그 야채 배달을 하셨는데 일식집만 납품하는 일 했어요. 일식집을 나를 취직을 시켜줬죠. 형님 덕에 들어간 일식집에서 다시 설거지와 헛들의 일을 1년 했습니다. 그런데 연탄을 갈다가 폐병에 걸리는 통에 1년은 누워 있었죠.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21살의 나이에 일식 요리사가 되었고 23살의 나이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애도 이제 그때는 둘이 됐어요. 하나 이제 말도 못할 때고 막 기어다녔으니까 중동 붐이 일어나가지고 근로자들 그 취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만 2년 더 있다가 이제 귀국을 했죠. 제가 오니까는 그 둘째죠. 그놈아가 꼬맹이가 아저씨 이렇게 하더라고. 아빠라고 안 하고? 모르지. 이후 김봉환 씨는 일식집 주방장으로 이 가게 저 가게에서 일하다가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자기 가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게 대성공을 거둡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됐었어요. 한 달에 내가 한 4, 5천씩 벌었었어요. 그때 90년도 이럴 때 부동산에서 다 성공을 했죠. 심지어 뭐 3억짜리가 50억, 2억 5천짜리가 뭐 100억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된 거예요. 한때 김봉환 씨는 서울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던 일식집 사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 사장님하고 거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30년 돼요. 최고 잘 나갔지. 그때는 그 뭐지 그 접대하고 막 그럴 때니까 돈 긁었지 그냥 혼자서. 그래 이제 저렇게 된 거예요. 투자가 성공하자 강남에 99평 아파트를 사고 단독주택도 샀습니다. 고향 파주에도 건물을 짓고 건물 한 층에서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식집 시절부터 밤 12시 전에 집에 가는 일이 드물었는데 파주에서 새로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집이 멀어 사업장에서 자고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들한테는 저렇게 잘 다정다정하게 하면서도 집에 오면 무뚝뚝하고 집에 와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제가 집에 퇴근하면 11시 반 12시예요. 그럼 양치하고 잠자기 바빠요. 그 아침 또 새벽 5시 반이면 또 시장 가서 한 달에 한 번, 한두 번씩 오고 일주일에 한 번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거 이제 멀어진 거지. 집에 들어오면은 뭐 왜 왔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애들은 오셨어요? 하면 다 지방으로 가면 끝이고. 그 내가 여길 왜 왔지? 일은 애들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래? 다시 왜 왔어? 아니 왜 왔냐니? 내 집에 내가 오는데 왜? 파주에 산다며. 파주에 살면서 왜 왔어? 자주 못 보면서 오해가 쌓이고 오해는 싸움이 됐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야 돼?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갈게. 그렇게 30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은 끝나고 투자했던 사업과 건물은 부도가 나고
그는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 다시 주방에서 칼을 잡게 된 것이죠. 작년부터 다시 돈을 빌려 조그맣게 가게를 냈고 장사는 잘 되지만 김봉환 씨는 스스로 왜 가족과 헤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이 전부였는데 왜 이런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걸까요? 요즘은 몸도 성치 않습니다. 좌측 무릎 통증이 있는 거죠? 예. 많이 좋아졌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 산행을 하는 거는 별로 권할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전이 좀 더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가지셔야지 조금 나아졌다 싶은 걸 또 건드려 놓으면 다시 원점으로 가니까. 혼자 살면서 가장 곤혹스러울 때는 명절 때입니다. 작년 추석 연휴 때는 내리 3일을 청계산에 갔습니다. 되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정말 열심히.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애쓰시네. 응? 뭐 아유 고생했다. 아 이런 말 한마디면 뭐 얼마나 참 듣기 좋고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 생각이 들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나에 대해서 그런 걸 전혀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골프를 얘기를 해봤더니 내가 왜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느냐. 산에 가서 왜 그 힘들게 내가 거길 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무조건 다 긍정적이고 안 해주는 거예요. 이혼 전문가들은 그의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가와 사업가 아내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하고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자는 더 답답할 것 같거든요. 다툼이 있었을 때 이 방지턱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남편이 평소에 예방접종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도 말이 좋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부인 입장에서 돈이 정말 없고 쪼들릴 때는 남편이 조금씩 벌어다 주면 아주 기뻐요. 그때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면 사람은 자기를 찾게 돼 있어요. 남들한테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했던 거를 자기도 집에서 한두 번쯤은 그렇게 받고 싶고. 그런데 이 남편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는 다정다감한데 안에 들어와서 다정다감. 집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다정다감한 일인가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먹이를 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가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상황이라고 가정이 돼요. 내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 돈만 다 이렇게 벌어오면 가정은 알아서 지키지 않을까. 열심히 일한 남편보다는 나를 생각해주는 남편을 더 원하죠. 그래서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잘 안 되려고 누군가가 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가장이라는 그 무게에 대한 부담감, 그 책임감에 대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오고 그런 것도 이제 내가 가족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되게 커요. 추위가 한창이던 지난 1월 시간 선택제 교통지도 단속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을 한 최진수 씨도 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얘는 커피 파는 데도 없어. 저기 있어요. 저 사무실에 본부에 가시면 커피 목줄이 있어요. 취업이 쉽게 하고 생각하면은 많게 봐요. 딴 데가 이거 될 것지도 않는데 이거. 정년 퇴직 후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교통단속 공무원 선발 공고를 보고 이거다라고 생각했고 나름 준비를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와보니 이것도 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잠도 못 자고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우습게 보고 왔는데 이거 큰일 나겠네. 경쟁률 높대요? 네. 경쟁률 1115명이 왔다니까 33명 뽑는데 좀 1115명. 세상은 정글이고 우리는 이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평생 싸운다는 것을 많은 남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수 씨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정년 퇴직 기념 플랜카드입니다. 정년 퇴직할 때 우리 사위하고 딸들이 고생했다고 해주니까 내가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안 띄고 계속 걸어놓는 거야. 이것은 가족들이 아버지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회사 일밖에 몰랐어요. 그렇게 내가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정년까지는 간 거 아니냐. 그것도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는 없다. 나는 집보다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왜? 여기서 나를 돈을 주고 내가 이 돈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사는데 이거는 조금 서울할 수 있다. 왜? 여기는 내가 조금 서울해도 집사람 한 사람이 어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서울하면 안 된다. 최진수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최신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민영화된 통신회사를 평생 다녔습니다. 새벽 6시만 차가지고 출근했거든. 보통 뭐 올지 연습하고 바쁘고 이럴 때는 사장 결제 한번 맡으려면 보통 이틀 3일은 집에 못 왔지. 그냥 뭐 와이프는 이제 좀 짜증나지 쉬는 때니까. 에? 그럼 어떻게 해? 쫄병이. 지금도 그렇지만 성과 제일주의가 좀 더 강했던 시절 회사는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였고 개인은 밥벌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속으로는 불만들이 많았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았죠. 특히 아내들이 말이죠. 8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꼭 아침밥을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했겠어. 그게 이제 힘이 될 거지. 직장 생활하는데. 그건 대단한 거야.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돈 먹지. 뭐가 제일 속상하시고 뭐가 제일 서운하셨어? 제일 아, 그런 거 왜 묻냐? 제일 속상한 거는 늘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속상했고 서운한 거는 아이들하고 같이 못 해주니까 그게 서운했고 아이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일단은 세월이 그런 세월이었는데 뭐. 그 아이가 그 시간에 뭐 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딱 한 가지를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그게 잊어버려지지가 않거든요. 강릉에 살 때인데 그 같은 직원이었어요. 그때 봉급날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 자전거를 타가지고 봉급을 타고 그 통닭을 탁 튀겨가지고 자전거 뒤에 싣고 쫙 가는데 통닭을 사가지고 자전거 뒤에다 딱 싣고 집으로 가는데 우리 남편은 안 들어와요. 그 아이 둘을 데리고 내가 정말 많이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눈으로 보고 큰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고 이제 와가지고 오니까 이제 지금은 내가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내가 내 자신한테 박수를 보낸다고. 걔가 그 당시에 일했던 거하고 그 사람은 기능직이었어. 그가 일했던 거하고 내가 지금 아니 박수를 보내야지. 또 거기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해를 뭐 하는가. 일 차원이 틀리는데 그런 걸 이해를 해줘야지. 아 그건 그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통닭 아니라 더 많은 걸 사주려고 지금 그때는 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 그잖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잘 살아?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여기까지 와서 살잖아. 술을 얼커리하고 취해갖고 그렇잖아. 왔더라고. 근데 말은 안 했어요. 그 말은 나가서 안 놀고 했는데. 잘 놀고 술 잘 먹고 얘기 잘하고 이런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해. 출세했을 것 같아 지금? 알았어요. 그렇다는 통닭 한 이야기야. 마리 가지고 인생을 바꾸려 그래. 나는 이 사람 볼 때는 이랬지. 일하고 열심히 참지. 아버지가 있어서 가족이 먹고 살았고 아이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바쁜 아버지 대신 엄마와 소통하며 자랐고 그 소중한 시절의 아빠와의 추억이 거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야 안 먹어도 돼. 응? 놀러
두 번 갈 거 한 번만 가도 돼. 그렇지 않아? 나이 들어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지가 잘 살고 젊은 친구가 얼마나 잘 살겠다. 아니야. 그렇지만 40이 되고 50이 되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최진수 씨는 또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애들 교육시키고 큰딸 시집 보내느라 목돈을 썼으니 부부의 안정된 노후를 보내려면 가장의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정글로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탈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실업급여 8개월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꾸 시간이 밀려가고 할 때는 자꾸 마음이 초조해지죠. 2014년도 6월 말에 정년퇴직하고 가서 열심히 저 아직도 뭐 갖고 다닙니다. USB 갖고 다닙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다 있습니다. 몇 군데나 집어넣으셨어요? 한 20군데가 넘을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야. 최진수 씨의 요즘 일과는 도서관으로 출근해서 일자리를 찾아보고 취업시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올해로 61살입니다. 한국 사회만큼만 돈이 경제적인 받침이 되지 않고는 하나의 셀러까지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지. 뭐 가정이 있으면 뭐 하냐고. 겨우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살아야 될 판인데 라면 학원도 못 보내는데 유치원도 못 보내는데 전철도 겨우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돈 때문에 싸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왜 이거 우리는 안 될까? 그러니까 일이 문제야. 그래요. 어느 정도 부가 있어야 행복하지. 이런 논리로 나를 따르라 하는 익숙한 구호가 등장합니다. 아카시아 꽃이 여보 다 져버린 것 같아 이제. 여보 그 나무 있잖아. 그 나무 큰 나무 밑에 조그만 나무들 비닐봉투 좀 담아줘서. 그다음 저 후배 있잖아. 후배 거의 심을 거니까. 어찌 아내의 반응이 심드렁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토요일 아침에 해남을 가요.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을 자요. 처음에는 풀, 잡초도 사계절 내내 잡초가 자라더라고요. 매일 풀 매는 게 일이고 밥도 이제 제대로 싱크대도 없으니까 대충 해서 먹고 지금까지 했지만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면서도 남편의 뜻에는 동의하는지라 벌써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땡볕에서 일하느라 피부는 농사꾼 피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며느리 안 봤어요? 봤죠? 자연의 이치 아닌가요? 눈 물어서 아니 피부가 나빠진다 그게 아니고. 다 빼준대요. 나빠진다 그게 아니고. 인정해, 인정해. 화장이라는 것이 고대 때부터 인정하고 인정해줘. 우리 동네 앞에 갑자기 성형외과가 많이 생겼어. 다음에 이제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다 해주기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실수. 아까 나무가 파릇파릇 좋긴 좋다요. 이게 진짜. 착한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땅에 황칠나무를 심어 노후를 대비해야겠다는 결심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만 하더라도 뭐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둘이 가르치고 대학 보내고 또 부부가 먹고 살만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손석기 씨는 여수 산업단지에 있는 대기업에 2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IMF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막막한 상태로 퇴사하는 동료들을 보며 그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본인과 가족이 끔찍한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생 직장은 무너졌다라는 게 IMF를 전후를 해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물론 막연한 불안감일 수도 있는데 야 이거는 뭔가가 준비해야 되겠다. 또 직장생활 하면서 좀 주말에 여유가 있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좀 나를 따르라. 그리 된 거죠. 내가 나 살자고 이러냐?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거지. 내가 나 살자고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 나이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오잖아요. 마음 다툼도 있었습니다. 지금. 동갑내기 부인은 남편의 큰 그림에 동의하면서도 문득문득 신경질이 납니다. 주말 농장 때문에 자신의 꿈과 일상을 조금씩 포기해야 하거든요. 봉사활동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인들 수업을 가르치러 가요. 미술 선생님으로. 그림 실력도 대단해서 좀 더 그림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데 영락없이 토요일 일요일은 해남 농장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죠. 시골 갈 때마다 내가 따라가야 우리 마음이 편하다네요. 이제 가면은 남자들은 보통 시골 가면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하잖아요. 여자들이 가면 점심시간에 얼른 밥도 차려주고 밥 먹고 따뜻하게 해줘야 이제 커피도 타주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한가 봐요. 손석희 씨는 부지런한 가장입니다. 남들은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 힘겨운데 회사 다니면서 주말을 이용해 다른 사업도 하면서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누구처럼 주말에 술 마시고 노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역시 이 땅의 다른 아버지처럼 너무 많은 일에 매달리느라 가족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내년 3학년 때, 2학년 때나 3학년 때는 자취할 거야. 왜, 교사 안 돼? 아니, 되긴 되는데 왜? 자취해보고 싶어. 자취해보고 싶어서요?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거 다 경험이지. 근데 경험 좋다마는 아니 아버님 뒤 좀 한번 돌아보시고 눈 좀 맞추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주말에 막 목욕탕도 못 가고 맨날 그래.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주말에 이틀에 하루라도 좀 안 가고 집에서 쉬고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쉴 때 같이 영화도 보고 막. 이게 미래를 위한 거다. 다 너희를 위한 거다 하는데 말은 이해하는데.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힐 것인가? 아니면 미래보다 현재를 잘 사는 데 투자할 것인가? 문제는 그게 모든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겠죠. 주말은 남을 가꾸기로 했으니까 그랬으니까 그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절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가는 길이 아빠가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고 가장들이 굉장히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줘라. 참고하는 거죠, 제가. 큰일 안 벌어지게끔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뭐 할 거냐고. 응? 다 늙어서 뭐 할 거냐고. 지금 잘해야지 뭐 할 거냐고.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안쓰러우면서도 불편한 사람인 거죠. 아이들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아버지도 6.8%나 되고 이런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낮아집니다. 결국 남편이 은퇴하면 많은 경우 아내에게 남편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요즘 많은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에서 만든 아버지 학교는 아이들을 동반한 아버지들 그리고 아내들로 만원입니다. 부모가 되는 거를 배운 적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한테 옛날에 받아듣던 식으로 뭐 강압적으로 옛날에는 하면은 그냥 따라서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해서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막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제가 싹 들어가면 찬물 끼얹은 것처럼 싹 이제 식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내의 친구들 공감을 연습을 해봐. 공감도 연습을 하면 늘어난다. 달라져서는 이곳에서는 본인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제 아버지의 존재는 이렇게 반성하고 고쳐가야 할 정도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들한테 슈퍼맨을 요구해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애들 교육도 좀 해야 되고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돈만 벌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이혼율은 1995년 8.2%에서 2015년 29.9%로 급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황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65%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돈을 못 벌어다 줘서 이혼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100을 벌어다 줬든 200을 벌어다 줬든 1000만 원을 벌어다 줬든 나를 이렇게 살갑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아파가지고 뭐면 약국 앞에다가 나 세워놓고 약 사와 이래. 약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 난 진짜 그럴 때는 저 인간하고 내가 얼마만큼 어느 때까지 살 수 있을까? 뭐 내 생일이라고 문자 메시지 넣어주지도 않고 그때 눈물 나요. 존재감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시집 와서 아이 놔주고 이렇게 고생하고서 이렇게 부동산도 이렇게 일으켜놨는데 나는 뭐지? 예전에는 그 가부장적인 성격 그리고 이제 어떤 남자들만의 고집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죠. 조선시대라고. 조선시대. 또 남자들은 그 개념이 아직까지도 좀 잔재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대립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주말에요.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아침에 늦게까지 일어나서 앉는 자리가 소파에 그냥 누워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궁뎅이를 뜰썩을 안 하고 소파에서 붙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미울 때는 누군가 리모컨만 돌아가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기 친구들도 불렀어. 주말에 점심 때 동태탕을 끓였는데 자기 엄마가 끓인 게 더 맛있대. 사람도 있는 데서. 아니 쓸데없이 자기 엄마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말을 왜 하냐고 그냥. 이혼하려는 이유가 사소한 거가 이제 커지면서 이혼을 하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저희 여자 입장으로서 가장 이혼하고 싶을 때는 어떠한 이유로 그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 때요. 남편분들이 제발 젊었을 때 열정과 꿈이 있을 때 그런 에너지를 다른 데 쏟지 말고 뭐 보험 많이 요즘 들잖아요. 보험 선전도 말고 부인한테 보험 드세요. 그러면 부인이 그 젊었을 때 열정을 나한테 그렇게 쏟고 가장적이었던 분은 돈 못 벌었다? 뭐 금방 명예퇴직했다? 먹고 살 거 없다? 그러면 부인이 식당을 하라도 나가서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 깨려고 하는 부인은 없어요. 경제력 때문에 이 남자 버린다고는 없고요. 그 이전에 뭔가 쌓인 게 벌써 90%예요. 그냥 살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큰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둘이 살면서 정답게 그거만 서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좀 더 나은 끝까지 가는 부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젊어서 와이프한테 잘 해놓으면은 늙어서 오강한다니까. 완전히.
2013년 대한민국 자살자 수는 모두 14,427명, 그중 65%가 남자였고 다시 그 남자들 중 80%는 50대 이상의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이유는 나이 든 남자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막다른 곳에 몰린 사람들의 집, 쪽방촌. 하지만 여기서 만나는 누구도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올해 55 김기수 씨도 마찬가지였죠. 김. 1,800원. 이건 어떻게 해요? 1,000원. 이게? 하나. 이게 1,000원? 이게? 이게 이 두 개만. 고구마 튀김이요. 얼마나 그게? 1,000원이요. 하나 팔아주세요. 아이고 고마라. 아이고 고마라. 예, 감사합니다. 이게 1,000원이야? 네네네. 와. 제가 직접 튀어요. 고구마 장사도 하고요. 충분하. 네, 직접 튀어요. 두 분이 먹겠다. 양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김기수 씨는 2년 전 이곳 쪽방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역시 한 가족의 가장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기계 가공 공장에서 경력을 쌓았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물레동 기계 공장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죠. 아, 내가 이런 데에 살 줄을 몰라 진짜 꿈에도 내 생각 안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야 환장했고 이걸 내가 25만 주고 여기서 한 달씩 어떻게 사냐 그랬지. 근데 살다 보니까 편해 또. 이게 넓어 오히려. 근데는. 그는 기초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어 보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방값을 빼고 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10,000원뿐. 돈 아끼느라 또 씹을 리도 없는 탓에 늘 순두부를 사서 간장에 비벼 먹는 것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이렇게 아끼며 살아도 10,000원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은 빠듯합니다. 잘 익었다. 여기 오고 나서 이가 거의 다 빠져버렸습니다. 아 이거 없으니까 못 먹지. 그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니까. 근데 무너지니까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한 몇 년 사이에, 한 2, 3년 사이에 그냥 계속 빠지는 거야. 이가 빠지듯 그의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220만 원. 월급이 그때 공장장으로 있었으니까. 업종에서 바뀌다 보니까는 내 기술력이 필요가 없어. 내가 이제 스스로 그만두는 길밖에 없더라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이거지고 내가 이거. 구박덩어리. 직장 안 나가지. 집사람은 직장 조그만 거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배달을 해라고 그랬어. 날 보고 빌 붙어 있다고 옆에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좀 술을 먹게 좀 됐어요. 그가 이 지경으로 된 것은 일단은 술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면서 가족과의 관계는 더 엉망이 되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알코올 때문에 고관절에도 염증이 생겨서 걷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똑같아. 오른쪽으로 왼쪽은. 그가 외롭고 힘겨운 노년을 보내게 된 또 다른 원인은 그 스스로에게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가족과 소통하지 못했고 결국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보루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가끔 생각날 때 집에 전화를 해보지만 연락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설령 전화를 받더라도 이제 더 이상 그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아빠야. 돼, 안 돼 그랬거든 내가. 이건 돼, 이건 안 돼. 아빠 말이면 무서워했어 무조건. 무조건 안 된다고 우리 애들은 안 되는 줄만 알아. 대장이지 대장. 애들한테 잘못한 건 있어. 그만큼 내가 애들을 볼 수가 없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말년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였을까요? 남자요, 늙은 남자요. 매일 거의 보고 싶죠. 보면 가족끼리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옛날에 살던 생각도 나고 생일 파티하고 돈 못 번다고 남자는 돈을 벌어야 돼요. 많이는 못 벌어도 어느 정도 벌어줘야 그러다 식구들도 좋아하지. 돈 못 버는 사람은 아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시대 흐름에 맞춰 살아야지 그냥.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전술을 바꾼 거지. 어영부영 살진 않았어요. 저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거 물통 다 가져가세요. 이거요. 이거 다 가져가시고.